유라시아 초원의 유목민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제국을 거쳐 현대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튀르크 민족의 역사는 거의 2000년에 걸친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자, 오늘 그 핵심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은 역시 그 사회 구조를 봐야겠죠. 초기 튀르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오구시라고 불리는 가족이었어요. 이 가족들이 모여서 시족이 되고 또 부족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카간이 다스리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 보든으로 발전하는 거죠. 이 구조가 바로 훗날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그럼 그 거대한 제국의 첫 페이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유라시아 초원을 호령했던 흉노와 훈족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마치 거대한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아요. 기원전 222년 흉노가 너무 강력하니까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간 흉노는 정말 막강한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흉노가 분열되면서 그 압력이 서쪽으로 밀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로 훈족 같은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고 결국 이게 4세기 로마 제국까지 뒤흔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정점에 바로 그 이름, 아틸라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유럽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든 이름이 등장합니다. 훈족의 아틸라죠. 아틸라를 그냥 약탈자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영리하게 외교랑 전쟁을 같이 썼어요. 동로마를 쳐들어가서는 엄청난 돈을 뜯어내고 서로마한테는 아예 야, 니네 땅 절반 내놔 하고 압박을 한 거죠. 마지막에 지긴 했지만 교황이 직접 나서서 제발 좀 하고 평화협상을 할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정말 제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든 전략가였습니다. 자, 훈족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를 튀르크라고 부른 제국이 무대에 오릅니다. 바로 돌궐 제국입니다. 돌궐의 역사는 크게 1차, 2차 두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국은 부민 카간이 세웠는데 안타깝게도 내부 분열 때문에 당나라한테 망했어요. 하지만 튀르크 민족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일테리시 카간이 다시 나라를 세워서 독립을 되찾거든요. 그리고 이때 자랑스러운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오르콘 비문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실패했지만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선 역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튀르크 역사의 무대가 완전히 바뀝니다. 무게중심이 확 이동하는 거죠. 다음 주자인 셀주크는요, 중앙아시아 초원을 떠나서 남쪽, 그러니까 중동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인물, 바로 두 번째 술탄 알프 아르슬란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요, 곧바로 역사적인 한 전투를 떠올리게 하죠.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 정말 이 전투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셀주크가 비잔틴 제국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니까 완전 다급해진 비잔틴 황제가 서유럽에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요청이 앞으로 200년 동안 중동을 피로 물들일 십자군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셀주크가 십자군 전쟁으로 힘이 빠진 그 틈을 타서 아나톨리아의 한 작은 공국에서 시작해서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오래간 튀르크 제국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의 성장 속도는요,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1299년에 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 돼서 발칸반도로 진출하고 거기서 예니체리라는 최정예 부대까지 만들었죠. 중간에 잠깐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1453년에는 그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할 것 같았던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불과 60여 년 뒤에는 이집트까지 정복해서 이슬람 세계의 최고 지도자인 칼리프 칭호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죠. 1453년, 이 숫자는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꾼 가장 중요한 연도 중 하나입니다. 정복자 메흐메트 2세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걸 해냈습니다. 1000년 동안 이어진 비잔틴 제국의 수도를 함락시키면서 사실상 로마 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도시는 이스탄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거대한 제국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정복 이후 오스만 제국은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평가받는 슐레이만 대제 시대에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슐레이만은 단순히 정복군주가 아니었어요. 입법자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전을 싹 정비해서 제국의 시스템을 완성했고요.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동유럽으로 뻗어나가 헝가리를 정복하고 오스트리아의 빈을 위협할 정도였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수도 이스탄불에는 위대한 건축가 미마르 신안을 통해서 쉘레이마니의 모스크 같은 찬란한 건축물들을 남겼습니다. 군사, 법률, 문화, 정말 모든 면에서 제국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죠. 슐레이만 대제의 이 눈부신 황금기가 지나자 오스만 제국은 길고 또 복잡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쇠퇴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1683년 빈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유럽의 영토를 계속해서 잃었고요. 내부적으로는 한때 제국의 자랑이었던 예니체리가 골칫덩이가 돼서 결국 폐지해야 했고, 탄지마트 개혁처럼 근대화를 해보려고 발버둥도 쳤지만 이미 기울어가는 거대한 제국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지막 청년 튀르크 혁명은 뭐랄까 제국의 마지막 불꽃 같은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탄지마트는요, 그냥 법 몇 개 고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뒤처져버린 제국을 어떻게든 서구 열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법, 군대, 교육, 사회 시스템 전체를 말 그대로 갈아엎으려 했던 정말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이 오스만 제국의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새로운 민족 국가가 태어납니다. 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은 정말 빠르고 극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1차 대전에서 지면서 제국이 사실상 해체 위기에 놓이잖아요. 그때 무스타파 케말 파샤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저항운동을 이끕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1922년에 600년이나 이어진 술탄제를 그냥 폐지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해인 1923년 터키 공화국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불과 5년 만에 모든 게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무스타파 케말, 이제 아타트르크, 즉 튀르크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 나라를 뿌리부터 바꾸려고 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기 위해 이슬람을 국교에서 빼버리고 수백 년간 써온 아랍 문자 대신 로마자를 도입했죠. 복장부터 달력, 심지어 성씨를 쓰는 것까지 과거 제국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현대적인 세속 국가를 만들려고 아주 강력한 개혁을 밀어붙인 겁니다. 네, 바로 케말주의라고 알려진 이 원칙들이 새로운 터키 공화국을 떠받치는 이념적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초원의 유목민에서 시작해서 6개의 거대한 제국을 거쳐 현대 국가에 이르기까지 튀르크의 역사는 정말 끊임없는 변화와 재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길고 복잡한 유산을 물려받은 터키는 과연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